할머니, 완전 꼰대야.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 손주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손주한테 꼰대 소리를 듣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돈이 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저는 손주들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100만 유튜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강미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주에게 꼰대라는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어떻게 100만 유튜버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큰아들 준호네 집 거실은 태희 친구들로 가득했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잡채며 떡볶이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배달 음식만 좋아한다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믿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큰며느리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나가서 손님들이나 챙겨요. 서연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해도 오히려 일이 늦어질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저만 해도 태희 나이 때는 벌써 집안일을 다 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애들아, 음식 다 됐어. 어서 와서 먹어. 제 말에 아이들은 건성으로 네 하고는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잔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네. 우리 때는 친구들 모이면 얼굴 보고 수다 떨고 놀았는데. 태희가 민망한 표정으로 할머니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핸드폰 보는 버릇은 누가 가르쳐줬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태희는 입술을 깨물며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애들 교육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 중에도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학교 끝나면 집안일 돕느라 바빴어.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산다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니? 요즘 젊은 애들은 노력은 안 하고 결과만 바라잖아. 이야기를 할수록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지혜를 나눠주는 건데 애들이 뭘 알겠어요.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 앞에서 태희와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 구석에 모여 서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미안해. 우리 할머니가 좀 그래. 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근데 할머니 완전 꼰대시네. 친구 중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러시면서. 솔직히 할머니랑은 대화가 안 통해. 우리 말 하나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그래. 기성세대들은 다 그런가 봐. 자기들 기준으로만 생각하잖아. 태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인데 그냥 생각이 옛날 사람이셔서 그래 말 안 통하는 건 맞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꼰대, 말이 안 통한다. 옛날 사람, 손주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냥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왠지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내가 꼰대라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손주들 눈엔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말이 안 통하는 옛날 사람.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없으니 오히려 더 즐거운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내 방식이 틀렸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주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완전 꼰대야. 대화가 안 통해.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혜롭고 경험 많은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주들 눈엔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짐이 된 건가?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 사진, 23살, 교생 실습을 나가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은 서랍 속 깊이 넣어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게 50년. 그런데 이제 와서 손주들은 제가 꼰대라고 하네요. 나도 나만의 삶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나는 그냥 할머니가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니 준호와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 잘 잤어.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태희 친구들 오느라 피곤하셨죠? 오늘은 좀 쉬세요. 괜찮아. 나는 뭐. 말끝을 흐리는 제게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도 손주들 챙기시고 저희가 감사하죠. 그 나이에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나이의 사람이니까 손주들 챙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겠죠. 준호 부부가 출근하고 태희도 학교에 가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막내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태희 생일 파티 잘 됐어요? 응, 잘 됐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으세요? 수진이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아채는 아이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혹시 큰오빠네 집에서 불편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서.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러고 보니 엄마 스마트폰 하나 사드릴까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 쓰시던데. 스마트폰. 그거 내가 쓸 줄 알겠니? 배우시면 되죠. 요즘 시니어 교실 같은 것도 많대요. 엄마, 스마트폰 있으면 편해요. 저희랑 영상 통화도 하고. 스마트폰. 손주들이 맨날 들여다보던 그것. 젊은 사람들의 세계. 스마트폰을 배우면 애들과 대화가 통할까? 내가 꼰대가 아니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 스마트폰 어떻게 배우는 건데? 엄마, 진짜요? 제가 알아볼게요. 동네 도서관에 시니어 디지털 교실 있을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70세 할머니의 얼굴,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그래, 변해보자. 손주들이 꼰대라고 하면 어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70살이 어때서? 오후가 다 되어 태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응, 태희야. 잘 다녀왔니? 태희는 어제 일 때문인지 제 눈치를 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숙제는 했니? 공부는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23살의 저를 담은 사진.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그때의 꿈.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나는 꿈을 포기하고 그냥 엄마, 할머니로만 살게 된 걸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시니어 디지털 교실 첫 수업이 있습니다. 70세 강미란의 새로운 도전.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꼰대 소리 듣더라도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었고 가족들에게 짐이 아닌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디지털 교실 첫 수업 날입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까? 너무 할머니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수진이가 작년에 사준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옷차림이 평소랑 다르네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도서관에 잠깐 다녀올 거야. 도서관요? 무슨 책 보러 가세요? 그게 스마트폰 배우는 수업이 있대서.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이요? 진짜요? 어머, 준호 오빠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아직은 말하지 마.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모르잖아.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70살에 스마트폰을 배우러 간다는 게. 도서관 3층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저처럼 70대 전후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강단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대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디지털 세계 가이드가 될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지훈이라고? 우리 손주뻘인데 말을 놓으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참.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스마트폰 켜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오셨죠? 옆에 앉은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거 아들이 억지로 사준 건데 어떻게 켜는지도 몰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수진이가 급하게 사준 스마트폰. 포장을 뜯을 때부터 난감했어요. 투명한 비닐이 여러 겹 붙어 있어서 손톱으로 한참을 긁어야 했죠. 겉은 반질반질한 유리 같았고 손에 잡으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옛날 전화기는 버튼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건 뭐 화면만 크고 버튼은 어디 있는 거야?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봤어요. 옆면에 뭔가 작은 돌기 같은 게 만져졌습니다. 자, 옆면을 보시면 길쭉한 버튼이 있죠? 그걸 길게 누르면 돼요. 지훈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 버튼을 찾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왼쪽을 봤다가 오른쪽을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있어요. 오른쪽. 여기 손가락으로 작은 버튼을 찾았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어떻게 찾아? 누르려고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잖아요. 한참을 꾹꾹 눌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길게 누르셔야 해요. 3초 정도요. 지훈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 길게. 하나, 둘, 셋. 그제야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다니. 자, 옆면을 보시면 길쭉한 버튼이 있죠? 그걸 길게 누르면 돼요.
지훈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 버튼을 찾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보세요. 이걸 스와이프라고 해요. 스와이프. 그게 뭔가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누르시는 게 아니라 쓸어 올리셔야 해요. 이렇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저는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휴,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이걸 손주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 거야? 2시간짜리 수업이 마치 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마주친 것은 동네 슈퍼 주인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미란 씨, 오랜만이야. 어디 갔다 와? 응, 도서관에 좀. 도서관, 무슨 책 빌리러 갔어? 아니, 그냥 스마트폰 배우러. 박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미란 씨가 스마트폰을? 와, 대단한데. 나도 못한 건데.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머리가 안 따라가. 아이고,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게 어디야? 나는 포기했어. 그냥 옛날 폰 쓰지 뭐. 박 사장님과 헤어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날 저녁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뭔지 몰라서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그거 카톡이에요. 눌러보세요. 카톡이 뭔데? 아이고, 엄마, 카카오톡이요. 메시지 앱이에요. 화면에 노란색 말풍선 보이죠? 수진이의 안내대로 눌러보니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강미란 할머니, 오늘 첫 수업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메시지 주세요. 메시지 아래에는 웃는 얼굴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은 뭐지? 아,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그거구나. 이모티콘.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고 나서 다시 봤더니 제 문장이 너무 딱딱해 보였어요. 손주들은 분명 이렇게 안 쓰는데 다음 주 화요일 2번째 수업. 오늘 주제는 유튜브 사용법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고 보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영상을? 옆자리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요즘은 시니어 유튜버도 많아요. 할머니들이 요리하는 영상, 일상 이야기하는 영상, 다 인기 있어요. 지훈이 몇 가지 예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할머니는 된장찌개 끓이는 영상으로 구독자가 50만 명이었고, 다른 할아버지는 목공예 하는 영상으로 100만 명이었습니다. 와, 저분들 나이가 우리랑 비슷하네? 맞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 70년을 산 내게도 이야기가 있을까? 손주들이 재미있어 할 이야기가? 수업이 끝나고 저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지훈 씨,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유튜브라는 거 나도 할 수 있을까요? 70살도?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할머니만의 경험과 이야기가 큰 장점이에요. 근데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요리라든지 손주들 돌보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평범한 일상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 손주 태희는 맨날 유튜브 본다고 하던데 내가 만든 영상을 태희도 볼까? 뭘 찍지? 요리, 김치. 아니면 내 인생 이야기?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제목들을 적어봤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할머니의 인생 조언. 하지만 뭔가 재미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쓰니까 또 꼰대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이라는 말부터가 이미 꼰대잖아. 어떻게 하면 손주들이 재미있어 할까? 그때 문이 열리며 태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그냥 공책에 뭐 좀 쓰고 있었어. 할머니도 일기 쓰세요? 비슷한 거야. 태희가 제 어깨 너머로 공책을 봤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하시려고요? 응, 배우고 있어. 아직 잘은 모르지만 태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박, 할머니가 유튜버라니. 완전 힙하신데요? 힙. 그게 뭔데? 아, 그게 멋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힙하다. 내가 힙하다고? 이게 좋은 소리 맞나? 태희야. 그럼 할머니가 유튜브 하면 볼 거야? 태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응, 뭘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죠. 재미있으면 보고. 뭐가 재미있을까? 글쎄요, 할머니 세대 이야기보다는 요즘 거랑 연결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태희는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괜히 하는 건가? 70살 할머니가 무슨 유튜브를,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손주들의 꼰대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할머니 강미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떨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70년을 살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말이 자꾸 막혔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10번을 찍었지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5분짜리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내용은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이었는데 다시 보니 정말 재미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제목은 70살 할머니의 인생 조언. 설명은 70년을 살면서 알게 된 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조회수 3회. 하나는 나고, 하나는 수진이고, 하나는 준호겠지. 댓글 0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훈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첫 영상 올리셨네요. 대단하세요. 근데 아무도 안 봐요. 조회수가 3밖에 안 돼요. 지훈이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말해봐. 이 영상은 너무 교훈만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가? 나쁘다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재미있거나 공감되는 콘텐츠를 좋아해요. 교훈도 좋지만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필요해요. 진짜 이야기? 내 할머니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손주한테 꼰대라는 소리 들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솔직한 이야기요. 그런 걸 말해도 돼? 오히려 그런 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요. 완벽한 할머니보다는 실수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진짜 할머니 모습이요. 진짜 나 상처받고 서러워하고 손주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그걸 보여줘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본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70살 할머니 강미란입니다. 사실 저 며칠 전에 손주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말을 시작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손주들 눈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대화가 안 통하는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스마트폰도 잘 모르겠고 영상 찍는 것도 떨리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70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나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10분간 제 진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제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까?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 한심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 70살 할머니, 손주한테 꼰대 소리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3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제 진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완벽한 할머니가 아니라 상처받고 외로워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에서 계속 알림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고장인 줄 알았어요. 딩동딩동, 쉴 새 없이 소리가 났거든요. 이게 왜 이래? 뭐가 잘못된 거야? 화면을 켜보니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 47,523회. 4만. 이게 뭐지? 기계가 고장난 건가? 댓글 1247개. 저는 너무 놀라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급하게 유튜브 앱을 열어봤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유유,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한테도 미안해지네요. 꼰대가 아니에요. 할머니도 배우려고 노력하시잖아요. 70세에 유튜브 시작하신 거 진짜 대단하세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공감해줬어. 거실로 나가니 준호와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튜브 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어떻게 알았니? 회사에서 제 동료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영상 봤다고 완전 감동받았대요. 서원이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조회수가 5만이 넘었어요. 대박이에요. 그게 좋은 거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 정말 잘 된 거예요. 준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인터넷은 조심하셔야 해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괜찮아. 나도 이제 좀 알아. 그때 태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영상 봤어요. 학교 애들이 다 봤대요. 정말? 네, 완전 대박이에요. 제 친구들이 할머니 멋있대요. 태희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때 저를 꼰대라고 했던 그 손녀가 이제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손주가 날 자랑스러워한다니.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태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세요?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할머니, 그거 영상 찍으면 안 돼요? 이걸? 네,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요리를 찍는다고? 근데 손주가 내 요리를 맛있다고 했잖아. 예전에는 맛없다고 했는데. 근데 태희야, 너 예전에 할머니 김치 맛없다고 하지 않았니? 태희가 머쓱해하며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할머니 김치 맛있어요. 진짜로. 저는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올리고 김치찌개 끓이는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근데 말이죠.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것도 잘 못 그리더라고요. 아, 또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했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김치 맛없다고 했거든요. 속상해서 이 영상 찍습니다. 태희가 옆에서 할머니 하며 웃었습니다. 김치를 넣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꽉 짜서 넣어야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쉬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모르게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김치도 사 먹는다며? 우리 때는 김장철이면 집집마다 김치를 담갔는데 이런 말 하면 또 꼰대 소리 들으려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는 원래 이래요. 마지막에는 카메라를 보고 윙크까지 했어요. 태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완전 프로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김치찌개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15만 3,782회. 전날 영상보다 3배나 많았어요. 댓글도 엄청났습니다. 크크크 할머니 투덜투덜 하시는 거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우리 할머니 완전 이 버전이신 크크크. 요즘 젊은 애들은 하시는데 기분 안 나쁜 크크 현실 할머니 이제 구독했어요. 꾸준히 올려주세요. 할머니 댓글 보세요. 다들 할머니 좋아해요. 태희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구독자 18,523명.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구독한다고? 내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할머니, 영상 봤어요. 대박이에요. 그래. 근데 내가 요즘 젊은 애들이라는 말을 또 했는데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전혀 꼰대 같지 않았어요. 정말? 네. 오히려 할머니만의 캐릭터가 된 거예요. 사랑스러운 투덜 할머니 이런 느낌? 투덜 할머니라. 좋은 뜻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할머니 같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솔직하시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투덜거림을, 잔소리를, 할머니다운 모습을 사랑해주고 있었어요. 완벽한 할머니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로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라는 걸. 70살 할머니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는 걸.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곧 제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2주 후 제 채널 구독자가 30만을 돌파했습니다. 미라날메TV. 처음에 지훈이가 지어준 이 이름이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어머, 미란 씨 유튜브에서 봤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이요? 제가요? 네, 저희 딸이 완전 팬이래요. 할머니 영상 맨날 본대요. 길을 걸으면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미라나면님 맞으시죠? 저 구독자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70살 할머니가 연예인이 될 줄이야. 어느 날 오후 준호가 퇴근도 하기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팀장님이 오늘 회의 시간에 보여주셨어요. 요즘 이런 시니어 콘텐츠가 뜬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우리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위험해요. 뭐가 위험한데? 인터넷은 무서운 곳이에요.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떡하고, 악플 달리면 어떡하고. 서원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상한 사람들한테 연락 온 거 없으세요? 아니, 다들 좋은 사람들이던데.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시고, 괜히 무리하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너는 엄마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이제 70살이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지?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 진짜야? 아니면 엄마가 유명해져서 창피한 거야? 그 말에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튜브 대박 났다며? 나도 오늘 알았어. 응, 준호가 그만하래. 오빠가 뭐래?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지. 수진의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치?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거든. 근데 엄마, 그거 돈 벌어요? 돈. 응, 유튜브 조회수 많으면 광고 수익 나온다던데. 돈 이야기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지훈이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 그거 잘하시면 수익 꽤 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마케팅 전공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난이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의 관심이 제가 아니라 돈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태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태희야,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왜? 학교에서 애들이 할머니 영상 보고 놀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할머니 말투 흉내내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러면서 웃어요. 그래서 너도 창피하니? 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근데 할머니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멋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 70살인데도 새로운 거 배우고 도전하신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른다고. 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가 날 자랑스러워한다고? 꼰대라고 했던 그 아이가 며칠 후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지훈이 확인해 주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거 협찬 제의예요. 협찬. 네. 어떤 건강식품 회사에서 할머니 채널에 제품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네.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영상 하나에? 근데 할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제품이 정말 좋은지 확인하고 하셔야 해요. 그렇구나. 나 같은 할머니한테 이런 제의가 오다니. 할머니 영향력이 크니까요. 구독자 3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협찬 제의 받았어. 네, 협찬이요? 응. 500만 원이래.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진짜요? 근데 할까 말까 고민이야. 괜히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먹는 것 같아서. 준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좋은 기회잖아요. 제가 계약서 검토해 드릴게요. 아까는 그만하래 놓고 아,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죠. 돈이 되니까 태도가 바뀌는구나. 결국 다들 돈을 보는 거야. 그날 저녁 준호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진도 왔고 태희도 있었어요. 어머니 유튜브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요. 수진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채널 관리 도와드릴게요. 썸네일도 만들고 편집도 도와드리고.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적인 부분을 도와드릴게요. 협찬 계약이나 수익 관리 같은 거요. 수익 관리? 내 어머니 혼자 하시면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다들 날 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 채널인데 내가 하고 싶은데 고맙긴 한데 엄마 혼자 해볼게. 어머니, 그러시지 말고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낫잖아요. 너희가 도와주면 그게 내 채널이니 너희 채널이니 준호와 수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관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제 채널이 만들어내는 돈과 명성을 보는 건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냥 손주들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세상과 연결되고 싶었고 꼰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으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요. 채널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내 업로드 시간도 정하고 콘텐츠 방향도 잡고. 그래야 구독자가 더 늘어요. 서연이가 커피를 따라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 시니어 콘텐츠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트렌드? 네, 할머니가 요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랑 콜라보 같은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보? 그게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해야죠. 태희가 가만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았던 건데. 준호가 태희를 쳐다봤습니다. 애들은 가만히 있어. 아빠도 처음엔 할머니 말렸잖아요. 근데 돈 되니까 이제 이래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할머니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저 다 기억해요. 오후에 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채널 분석 좀 해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니? 조회수 분석이요. 어떤 영상이 잘 나가고 어떤 시간대에 업로드하면 좋고.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 당연하죠. 전략적으로 해야 구독자 100만 갈 수 있어요. 나는 100만이 목표가 아닌데.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100만 가면 골드 버튼 받아요. 그리고 수익도 엄청 늘어나고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광고 섭외도 해드리고. 내 딸이 날 보는 게 아니라 내 채널을 보고 있어. 며칠 후 협찬 촬영 날이 왔습니다. 건강식품 회사에서 보낸 제품을 손에 들고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대본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 제품 먹고 무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요. 근데 나 먹어본 적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들 그래요. 거짓말을 하라고?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걸 좋다고? 나 이거 못하겠어. 엄마,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협찬 못 받아요. 안 받으면 어때? 안 받으면요? 엄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좋은 기회? 누구한테 좋은 기회인데? 결국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협찬은 거절했어요. 준호와 수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채널 운영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지훈 씨, 나 요즘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처음엔 그냥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돈 이야기만 하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하시면서 행복하세요? 처음엔 행복했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럼 그걸 계속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자식들이, 할머니의 채널이잖아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래, 내 채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영상을 하나 찍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70살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 안녕하세요. 미라날메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제 채널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러 협찬 제의가 들어왔어요. 가족들도
채널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돈을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아니에요. 손주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협찬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먹어보지도 않은 제품을 여러분께 추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채널 운영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서툴고, 느리고, 완벽하지 않아도요. 이게 진짜 저니까요. 영상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유유. 요즘 유튜버들이랑 완전 다르다. 이래서 미란 할매 좋아함. 진심이 느껴져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구독자 하나 추가요.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서 화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영상을 올리세요? 협찬사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 취소됐대요. 그래서요? 500만 원 날아간 거예요. 그게 내 돈이니? 네 돈이니? 어머니는요? 저희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이러세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용하려는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면 처음부터 응원해줬어야지. 돈 되니까. 그제야 관심 보이는 거 다 보여.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밤새 분석한 자료는요? 저도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자식들한테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날 이후로 준호와 수진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속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제 채널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구독자가 50만을 넘어서면서 영상마다 달리는 댓글의 수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응원 댓글이었지만 점점 이상한 댓글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늙은이가 관심병 크크. 이 나이에 유튜브라니 한심하네. 손주들 부끄럽겠다. 나이 감못하시네요. 처음 그런 댓글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지? 지훈이 말했었죠. 할머니,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유명해지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신경 안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희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태희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태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할머니 영상 보고 놀려요. 할머니 말투 따라하면서 웃어요. 많이 속상했니?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은 제 친한 친구까지 너희 할머니 오버하신다고 했어요. 나 때문에 손주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 태희야, 미안해. 할머니가 유튜브 그만할까? 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없어요. 그냥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인지 70살에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태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지 마세요, 제발. 이 아이는 날 정말로 이해해 주는구나.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태희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는데 사실이에요? 응, 미안해. 어머니, 이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은 위험하다고. 나도 알아.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태희가 힘들어하잖아요. 손주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태희한테 물어봤어. 태희는 그만두지 말래. 태희가 뭘 알아요. 아직 애예요. 준호야, 내가 엄마를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어머니 인생이요? 손주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게 어머니 인생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차피 협찬도 거절하셨잖아요. 이제 뭐하러 계속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올린 영상에는 악플이 더 많아졌습니다. 손주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며?
할머니가 관심병 때문에 가족들도 말린다는데. 왜 고집 부리심? 나이 좀 생각하세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 가족사를.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건가?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걱정돼서 그래요. 나도 알아. 엄마, 솔직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태희도 힘들어하고 악플도 많고. 너도 그만두래?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지금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나는 행복한 건가? 아닌 건가?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유튜브 하실 필요 없잖아요. 편하게 산다는 게 뭔데? 그냥 평범하게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평범하게 다른 할머니들처럼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유튜브 앱을 켰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렀어요. 채널 삭제. 그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워버릴까?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그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댓글 알림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영상 보면서 제 할머니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보면서 우리 할머니랑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또 다른 댓글. 미란 할매님, 저는 60살입니다. 할머니 보면서 용기 얻어요.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 용기가 되고 있었어. 다음 날, 저는 지훈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힘드시죠? 응,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질문 하나 할게요. 유튜브 시작하시기 전이랑 지금이랑 어느 쪽이 더 행복하세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 나는 손주들한테 꼰대의 소리 듣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지. 지금은 악플도 받고 가족들과 갈등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뭔가 하고 있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지금이 더 행복해. 그럼 계속하세요. 근데 태희가 할머니, 태희는 할머니가 그만두길 바라지 않아요. 제가 봤어요. 태희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학교에서 놀림받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 포기하시면 태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뭘 가르쳐 주는 건데?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포기하는 거요. 할머니가 계속하시면 태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그래. 내가 지금 포기하면 태희한테 뭘 보여주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악플도 있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있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죠. 그래, 계속하자. 악플 따위에 지지 말자. 70살이 뭐 어때서. 집에 도착하니 태희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희야, 네,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학교에서 힘들지? 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 진짜요.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 할머니가 멋있거든요. 70살인데 포기 안 하시잖아요. 태희가 웃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태희야. 할머니, 다음 영상에 저도 나와도 돼요? 정말?
내 할머니랑 같이 쿠키 만드는 거 찍어요. 할머니 세대랑 제 세대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면서요. 손주가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응원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걸. 준호와 수지는 제가 실패하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태희는 제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악플 따위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제 채널 구독자가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실버 버튼 받으실 수 있어요. 실버 버튼? 유튜브에서 주는 상이에요. 구독자 10만 명이면 실버, 100만 명이면 골드 버튼이요. 상을 받다니. 70살 할머니가 할머니, 50만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 한번 하시는 거 어때요? 라이브? 그게 뭔데?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댓글도 바로바로 보이고요. 나한테 그게 가능할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이브 방송 날짜를 토요일 저녁 8시로 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뭘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공책에 이것저것 적어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내 진짜 이야기를. 라이브 방송 전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라이브 하신다면서요. 조심하세요. 실수하시면 큰일 나요. 조심하라고. 격려가 아니라 걱정이구나.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라이브 때 협찬 제품 언급 좀 해주세요. 제가 새로 계약 잡았어요.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하네.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세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려.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완벽한 할머니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아. 오늘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자. 8시 정각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라날매입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왔다, 할머니 사랑해요. 50만 축하드려요. 오늘은 50만 구독자를 기념해서 여러분께 제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사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손주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래요 유유 공감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손주들 눈에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나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위험하다고, 나이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제 채널이 인기가 많아지고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이 말을 해도 될까? 하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협찬도 받으라고 하고 채널 관리도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섭섭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 없더니 돈이 되니까 갑자기 다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댓글 창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유유, 울지 마세요 유유, 진짜 공감돼요. 가족이 제일 아프게 하죠? 제 아들이 처음엔 그만두래요. 위험하다고. 근데 제가 협찬 거절하니까 왜 그만두냐고 화내더라고요. 제 딸도 채널 수익 이야기만 해요. 엄마가 행복한지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대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 저한테 꼰대라고 했던 그 손녀가 이제는 할머니가 멋있대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영상 보고 놀려도 자기는 할머니가 자랑스럽대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돈을 벌려고 유명해지려고가 아니었어요. 가족들과, 특히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세대 차이를 좁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들 많으실 거예요.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70살이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80살, 90살이 돼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과 단절될 필요 없어요. 손주들과 대화 못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요.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말씀 듣고 눈물 나요. 우리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70살에 유튜브 시작하신 거 진짜 대단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아들, 딸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그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창이 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할머니도 행복하실 권리 있어요. 부모님도 자기 인생 사세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계속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미라날매 TV는 계속됩니다. 서툴고, 느리고, 완벽하지 않아도요. 이게 진짜 저니까요. 라이브를 끝냈습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내 할머니 진심이 다 느껴졌어요. 나는 진심을 말했어.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라이브 시청자가 3만 명이 넘었고 댓글은 15,00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라이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에게서도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 몰랐어요. 드디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어. 그날 라이브 방송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진심을 말하니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가족들도, 시청자들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70년을 살아온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라이브 방송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태희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희야, 왜 울었어? 할머니 미안해요. 태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머니한테 꼰대라고 했잖아요. 그 말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제 라이브 보고 알았어요. 괜찮아, 태희야.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마음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태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희야, 내 덕분에 할머니가 변할 수 있었어. 고마워. 할머니, 너한테 꼰대 소리 듣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만 살았을 거야. 손주들과 대화 못하는 할머니로요. 태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영상에 나올래요. 할머니랑 함께 뭔가 만들고 싶어요. 정말 뭘 만들까? 할머니 세대와 제 세대가 함께하는 콘텐츠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요. 손주가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오후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걱정만 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돈 벌 때는 관심 보이고
협찬 거절하니까 화내고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어머니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두려웠어요. 놀림? 네. 너희 어머니 유튜버래. 대박이다. 이런 말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아들도 힘들었구나. 준호야, 엄마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제 라이브 보고 깨달았어요. 뭘?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다는 거려.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신 게 아니라 어머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저녁 때 수진도 왔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수진아, 제가 엄마 채널을 돈으로만 봤어요. 엄마가 행복한지는 생각 안 하고 수익만 생각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채널 보고 욕심이 났어요. 그랬구나. 엄마한테 기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랐어요. 딸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앞으로는 진짜 엄마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제가 방해 안 할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는 100만을 돌파했어요. 미라날매 TV 구독자 102만 3,458명.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이 왔습니다. 반짝이는 황금색 버튼을 보니 꿈만 같았어요. 70살 할머니가 100만 유튜버가 되다니. 매주 금요일은 태희와 함께하는 할머니와 손녀의 세대 토크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요즘 말 옛날 말 특집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뭔지 아세요? 별 따줄. 태희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별 따줄. 별이 다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에요. 별걸 다 줄인다는 뜻이에요. 요즘 애들은 뭐든지 줄여서 말해요. 아이고, 그럼 알아듣겠니? 할머니 때는 말을 정확하게 했는데. 할머니도 줄임말 쓰시잖아요. 밥 먹었니? 대신에 밥은? 이러시면서요. 그것도 줄임말이었네. 카메라를 보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졌습니다. 댓글창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크크크크 할머니 귀여우세요. 손녀랑 케미 좋다. 이 콘텐츠 진짜 좋아요. 세대 차이 좁히기 최고. 이제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유튜브 강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저한테 배워요. 강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5살인데요. 물론이죠. 저는 70살에 시작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4개월 전 그랬던 것처럼.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내가 지훈에게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무슨 제안? 어머니 채널 관련해서요. 기업에서 시니어 마케팅 강연 요청이 왔대요. 강연? 내 70살 유튜버 어머니를 둔 아들의 이야기 이런 주제로요. 준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정말? 내 회사 사람들도 다들 어머니 영상 본대요. 부장님도 팬이시래요. 아들이 날 자랑스러워한다고?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뭔데? 선생님이요. 근데 아버지가 안정적인 회사 다니래서 포기했죠.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머니 보니까 꿈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싶어요. 준호야,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배워요. 수진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온라인 쇼핑몰 시작했어요. 쇼핑몰?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파는 거예요. 엄마 보면서 용기 냈어요. 정말?
내 엄마가 70살에 새로 시작하셨는데 저는 왜 못하겠어요? 내가 딸에게 용기를 줬어? 엄마, 나중에 엄마 채널에서 제 쇼핑몰 홍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 돈 안 받고요. 그래. 딸 제품이면 당연히 해줘야지. 유튜브 시작 1주년 되는 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준호, 서연, 태희, 수진까지. 지훈도 왔습니다. 할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70개는 아니고 1개. 할머니, 소원 빌어요. 소원? 난 이미 다 이뤘는데 손주들과 대화하고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세상과 소통하고 소원 빌었어? 응.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각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는 것도요. 태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꼰대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예요. 멋진 할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오늘은 71살 할머니가 처음으로 틱톡에 도전합니다. 제목 70살 할머니 유튜브 1년 후기. 안녕하세요. 미란할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1년 전 오늘 저는 손주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아서 가족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모르는 70살 할머니가 유튜브를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웠고, 영상 찍는 것도 떨렸고, 가족들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나중에는 돈 때문에 싸우기도 했고요. 악플도 많이 받았어요. 늙은이가 관심병, 나이 감 못한다, 이런 말들을요. 근데 말이죠.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었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고 위로받았다는 분들,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 할머니 생각난다는 분들. 여러분 덕분에 저는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도 응원해줘요. 특히 손녀 태희가 제 제일 큰 팬이에요. 70살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세상과 단절될 필요도 없어요. 젊은 세대와 대화 못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아직 영상 편집 잘 못해요. 댓글도 천천히 읽어야 이해돼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완벽할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에 나이 드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요. 한번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말씀해 드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70살 할머니를 100만 유튜버로 만들어주셔서요. 이 골드 버튼은 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것이에요. 앞으로도 미란할매 TV는 계속됩니다. 서툴고, 느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서요. 이게 진짜 저니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71살입니다. 채널 구독자는 150만 명을 넘었어요. 매주 복지관에서
20명의 어르신들에게 유튜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5분이 이미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태희와의 콜라보 콘텐츠는 세대 소통의 모범 사례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저 덕분에 유명해져서래요. 수진의 쇼핑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홍보해줬더니 주문이 쏟아졌대요. 1년 반 전 손주한테 꼰대 소리 들었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오늘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상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1살 할머니가 처음으로 틱톡에 도전합니다. 태희가 옆에서 웃고 있어요. 할머니, 춤춰야 해요. 춤, 할머니가 네, 요즘 유행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틱톡이라 또 새로운 도전이네. 근데 뭐 어때? 70살에 유튜브 시작한 할머니인데 71살에 틱톡 못할 이유 있나? 카메라를 보고 윙크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71살 할머니의 틱톡 도전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70살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배우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마음,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손주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들었던 70살 할머니.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아 외로웠던 할머니.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서러웠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는 15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독자 수가 아니에요. 손주와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 가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당당해졌다는 것. 저는 더 이상 꼰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강미란입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도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손주들과 대화 안 통한다고 단절하지 마세요.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요.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도전도, 배움도, 성장도 모두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웁니다. 내일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70살 할머니 강미란의 이야기입니다.